30년 전 하인 향단이는 두아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 장화 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향단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장화가 스스로 손을 놓았습니다. 동생을 구해줘.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떨리는 손에는 평생의 비밀이 서려 있었지요. 노파의 이름은 향단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노파 주위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향단이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꼭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하나 있단다.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향단이가 연못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이 보이느냐? 30년 전 저기서 두아 씨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지.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장화홍련 이야기요. 할머니, 그거 우리도 알아요. 나쁜 계모가 밀어서. 향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그날 밤, 나는 거기 있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장화 아씨의 손을 잡았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분의 손을. 향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손을 놓아버렸단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자다. 30년 동안 침묵한 비겁한 살인자. 노파의 고백이 저녁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련다. 왜 내가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향단이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는 순조 임금 시절이었단다. 나는 그때 23, 배좌수댁 안채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지. 3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배좌수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넓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맑은 물이 고인 연못이 있었지요. 젊은 향단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자매가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장화는 15이었습니다. 맑은 이목구비에 단아한 미소를 지닌 교수였지요. 동생 홍련이는 13이었습니다. 언니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리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장화가 향단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향단아,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니? 그러하옵니다, 아씨. 홍련이가 언니 치맛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연못가에 가요. 개구리 알봐야 해요. 두 자매가 손을 꼭 잡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으로 다정해 보였지요. 향단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매의 마지막 평화로운 날이 될 줄은. 그해 여름, 배좌수는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전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새 부인의 성은 허씨였습니다. 허씨 부인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장화와 홍련이 마당에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문안 여쭈입니다. 허씨가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참 기특하구나. 허씨는 친딸 장쇠도 데려왔습니다. 장쇠는 홍련이보다 1살 어렸지만 덩치가 컸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지켜보던 향단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허씨 부인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향단이는 안채에 물을 갖다 들이다가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 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모친을 일찍 여인 불쌍한 것들이니. 허씨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 제 친자식처럼 아끼겠나이다. 하지만 향단이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허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향단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단아. 장화였습니다. 장화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향단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씨, 그 상처는 어찌? 장화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졌어. 하지만 장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화가 향단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향단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홍련이를 부탁해. 아씨, 무슨? 장화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 그냥, 만약에 말이야. 장화가 향단이의 손을 꼭 쥐었다 놓고 갔습니다. 향단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화 아씨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떨림이 평생 멈추지 않을 줄은. 겨울이 왔습니다. 허씨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향단이가 안채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 딸 장쇠보다 밥을 먼저 먹어? 따귀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단이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장화와 홍련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허씨가 두 아이 앞에서 밥상을 뒤집고 있었지요. 내일부터 너희는 부엌에서 먹어라. 하인들과 함께. 홍련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잘못.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장화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향단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들어가서 말리고 싶었지만 하인 주제에 감히 주인집 일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향단이는 부엌에서 몰래 주먹밥을 만들어 장화 홍련이 방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먹밥은 사라지고 문 앞에 작은 놀이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화가 남긴 감사의 표시였지요. 다음 해 봄이었습니다.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화와 홍련이는 안채에서 쫓겨나 곳간 옆 좁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지요. 어느 날 해질녘 향단이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연못이 보였습니다. 장화가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지요. 향단이가 다가가려는데 홍련이가 달려와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홍련아. 언니, 우리 여기서 도망가요. 저 연못 건너 먼 곳으로. 장화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도망가면 아버지는 어쩌니? 아버지는 우리를 안 믿잖아요. 어머니 말만 믿으시잖아요. 장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연못 위로 물방울이 똑 떨어졌지요. 그래도 아버지시잖아.
향단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연못가에서 우는 두아씨. 저 물에라도 빠지지 않으시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될 줄은. 배좌수는 딸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화가 아버지 서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또 새로운 상처가 있었지요. 배좌수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 장화구나. 무슨 일이냐? 장화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배좌수는 딸의 상처를 보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바쁘단다. 새 어머니께 말하거라. 예. 아버님. 배좌수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장화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향단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허씨가 배좌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장화가 요즘 아주 버릇이 없어졌나이다. 제게 대들기까지 하더이다. 뭐라고? 제가 다 이르고 있사오니 염려 마십시오. 배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알아서 하시오. 나는 여자들 일은 모르오. 향단이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장화와 홍련이는 이제 거의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향단이가 몰래 두아씨 방으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장화와 홍련이가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향단아, 고마워. 장화가 향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련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향단아, 이거 줄게. 아씨, 이건 제가 받을 수. 홍련이가 놀이개를 향단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준 건데 나는 이제 필요 없어. 향단이가 가져. 왜 필요 없으신데요? 홍련이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곧 여기 없을 것 같아. 향단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을? 장화가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홍련이가 농담이야. 향단아, 그냥 받아. 우리 마음이니까. 향단이는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그 작은 은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향단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초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향단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허씨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향단이가 황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장화와 홍련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허씨가 손에 꽃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방의 꽃병을 깨뜨렸어. 장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이건 서방님이 나한테 준 귀한 물건이야. 사실은 장쇠가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쇠는 언니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요. 허씨가 꽃병 조각을 장화에게 던졌습니다. 당장 연못에 가서 이걸 씻어 와라. 하나하나 깨끗하게. 예, 어머님. 홍련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닥쳐. 너도 따라가서 언니 일 도와라. 두 자매가 떨리는 손으로 꽃병 조각을 주었습니다. 향단이는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장화와 홍련이가 손을 잡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향단이는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았지요. 연못가에 도착한 자매는 물가에 앉아 꽃병 조각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자매의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 보였습니다. 홍련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나 정말 못 참겠어. 장화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홍련아. 조금만. 아버지는 우릴 안 지켜주잖아. 우리한테는 아무도 없어. 장화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도 다 못 씻었어? 허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홍련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왜 우릴 이렇게 미워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허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가 존재하는 게 잘못이야. 너희만 없으면 내 딸이 이 집의 유일한 자식인데. 허씨가 홍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장화가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허씨가 장화를 밀쳤습니다. 장화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장화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철퍼덕. 장화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언니. 홍련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화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무거운 옷이 물을 머금어 몸을 끌어당겼지요. 홍련이가 연못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씨가 홍련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넌 거기 있어. 나요. 언니가 빠졌다고요. 허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빠진 거야. 내가 민 게 아니야. 멀리서 지켜보던 향단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뛰어나가야 한다. 장화 아씨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장화의 손이 허공으로 뻗어 나왔습니다. 살려달라는 몸짓이었지요. 홍련이가 허씨를 뿌리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퍼덕. 동생도 물에 빠졌습니다. 허씨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향단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향단이가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속에서 두 자매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아씨. 향단이는 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향단이는 헤엄쳐서 장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씨, 제 손을 잡으세요. 장화의 손이 향단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향단이는 장화의 눈빛을 봤습니다. 장화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요. 홍련이가 물속에서 언니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언니, 언니. 장화가 향단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향단아, 홍련이를 구해줘. 예, 아씨, 무슨. 나는 괜찮아. 장화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달리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향단이를 밀어내는 힘이었습니다. 동생을 부탁해. 그리고 장화는 향단이의 손을 스스로 놓았습니다. 안 돼요, 아씨. 향단이가
다시 장화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화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홍련이를. 향단이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장화를 구할 것인가, 홍련이를 구할 것인가. 물속에서 홍련이가 점점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향단이는 눈물을 흘리며 장화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홍련이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홍련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둘은 연못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홍련이가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언니는? 향단이가 떨리는 손으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물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화는 이미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후였지요. 안 돼, 언니. 홍련이가 다시 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향단이가 홍련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나요, 언니를 구해야 한다고요. 장화 아씨께서 당신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홍련이의 몸이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홍련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달빛 아래 메아리 쳤지요. 향단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향단이는 평생 잊지 못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장화 아씨의 손을 놓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배 좌수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연못을 뒤져 장화의 시신을 건졌지요. 허 씨는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꽃병을 씻으라 했더니 그만 발을 헛디뎌. 배 좌수는 넋을 잃었습니다. 내 딸이. 향단이는 구석에서 떨리는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홍련이가 향단이를 찾아왔습니다. 향단아. 아씨. 홍련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지요. 언니가 나를 살리려고 죽었어. 아씨. 그런데 나는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 홍련이가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가야겠어. 언니한테. 향단이가 깜짝 놀라 홍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씨. 향단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언니가 내 전부였어. 홍련이가 향단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향단아. 그리고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그날 밤 홍련이는 연못에 빠져 숨졌습니다. 자매는 그렇게 함께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향단이는 배 좌수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마을로 돌아온 향단이는 평범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들 때마다, 밥을 지을 때마다, 빨래를 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화 아씨의 손을 놓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놓았다. 나는 살인자다. 향단이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그 밤을 되새기며 매일 밤 악몽을 꾸었지요. 세월이 흘러 향단이는 늙었습니다. 백발이 되고 주름이 가득해졌지만 손의 떨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허 씨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허 씨는 자백했다고 합니다. 장화를 밀었다고,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배 좌수는
그 사실을 알고 미쳐버렸습니다. 자신이 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향단이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었구나. 허 씨도 배 좌수님도 모두 죄인이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향단이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향단이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화 아씨가 스스로 손을 놓았는데요. 향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손을 다시 잡았어야 했어. 둘 다 구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지. 하지만 30년 동안 나는 이 우물가에서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단다. 향단이가 우물 너머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이 보이는 곳에서만, 장화 아씨와 홍련 아씨가 지켜보는 곳에서만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왜요? 그분들께 용서를 구하려고. 향단이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홍련이가 준 그 놀이개였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단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물속에서 장화 아씨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 향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향단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이미 오래전에 결심했어. 홍련이만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 홍련이를 구해줘. 그리고 평생 내 자신을 용서해줘. 향단이가 놀이개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홍련이도 지키지 못했어. 그 아이도 언니를 따라 떠났으니까. 향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단다. 그때였습니다. 우물 뒤에서 노파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할머니였지요. 향단이가 그 노파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홍련아 씨. 노파가 천천히 향단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향단아, 오래간만이구나. 30년 만에 만난 홍련이었습니다. 향단이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씨는 그날 물에 빠졌지. 하지만 죽지는 않았어. 홍련이가 웃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건져서 살렸단다. 그리고 나는 도망쳤지. 이 고을을 떠나. 홍련이가 향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향단이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향단아, 너는 나를 살렸어.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홍련이가 향단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가 내게 한 말, 나도 들었어. 물속에서. 홍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향단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가 그렇게 말했잖아. 홍련이가 향단이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줘. 내 자신을. 향단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마침내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향단이와 홍련이는 함께 연못가로 갔습니다. 연못 위로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홍련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던 꽃이야. 그러셨지요. 두 노파는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홍련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놀이개였습니다. 향단아,
이거 내가 가진 놀이개랑 쌍이야. 언니가 만들었거든. 하나는 나한테, 하나는 언니가. 홍련이가 향단이의 놀이개 옆에 자신의 것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놀이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언니는 우리 둘 다 살기를 바랐어. 그래서 너한테 나를 부탁했고 나는 살아남았지. 향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장화, 아씨의 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해 주자. 언니를. 예, 아씨. 두 사람은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꽃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향단이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향단이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고. 장례식 날 홍련이가 향단이의 관 위에 2개의 놀이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향단이가 갑니다. 이제 편히 맞아주세요. 연못가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연못 위로 2개의 흰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비들 옆에는 또 하나의 나비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3개의 흰 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다가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은 평생을 짓누른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향단이는 30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화는 이미 오래전에 향단이를 용서했었지요. 진짜 용서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임을 향단이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날 연못가에서 핀 연꽃처럼 향단이의 마음도 마침내 피어났습니다. 침묵도 때론 사랑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입니다.